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터뷰 진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죠. 소회를 비롯해서 여러 개인사 관련 입장, 또 도정 방향 등 두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예. 네. 지금 29일 날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요청했을 때 결정까지 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 출석 앞두고 인터뷰 이렇게 응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이동영 작가께서 하라니까 하는 거죠. 네. 지난번 국감에서 인생 무상이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말로 인생 무상이죠.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조원진 의원이 4년 전에 처했던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났고, 또 제 인생도 이렇게 보면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정말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정말 인생 무상하구나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번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본인의 걸어온 인생 한번 쭉 돌이켜 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건데 이런 일이 우리 정치권에 있었나 모르겠는데, 지금 정치적 반대파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비토 세력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우리 민주당 지지층 내에 비토 세력이 많다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민주 세력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비토 세력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우리 민주당 지지층 내에 비토 세력이 많다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민주당 또는 민주 세력 지지층들이 누가 분열을 원하겠으며, 제가 예를 들면 당내 무슨 공격을 하거나 분열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진영에 해되는 일을 한 일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극렬하게, 그것도 정책 비판이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허위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런다든지, 또는 심하게 보면 저보고 일배라고 그런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부당한 공격을 하는 세력은 저는 침투한 가짜 지지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돼 있는데, 조금만 상식을 갖춘 사람들이 보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또는 일배나 아니면 보수들이 좋아할 소재로 저를 공격하면 우리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진영에 도움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게 진짜 우리 진영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아니라고 봐요. 지사님이 얘기하는 분열 세력이 갈라치기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호응하는 또 민주당 지지층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전부 다 이 분열 세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분도 계시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예를 들면 저 같은 출신이나 아니면 행태 아니면 정책, 또 어쩌면은 과감한 추진력을 나쁘게 보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죠. 저는 그런 분은 좀 소수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심하게 공격한 점, 이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점이 있죠. 저번에도 한번 어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나름 선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제3자들이 보기에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지나서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까,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서, 그건 제가 저지른 과업에 대한 업보니까, 과에 대한 업보니까, 제가 다 감수하려고 합니다. 일부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나중에 결국은 대통령 등을 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명백히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의 실패예요. 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그 성공의 토대 위에서 제가 가진 꿈도 펼칠 수가 있죠.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제가 왜 칼을 꽂겠어요? 그거는 정말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예. 그 지사님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사님 때문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네. 표창원, 추미애, 최민희, 문성근 많은 분들이 함께 욕을 먹었거든요. 김어준 총수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하지 않는다. 예. 이재명을 까지 않는다. 저도, 이재명 편드는 것 예. 같다. 저도 포함되고. 이 작가님이 제일 심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어쨌든 본인 잘못은 아니지만 뭐 미안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전혀 안 미안한데요. 아 그래요? 아니 전혀 안 미안한데요. 아 그래요? 아니 뭐 미안하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도 정치고 각자가 본인들의 뜻 이상을 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거 저 때문이라고 하는 그들의 공격에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거나 미안하거나 하면 그 공격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사실이 아닌데. 그 최근에도 지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지금 올라갔어요. 들으셨죠? 제가 그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 그 청원하신 분들은 김부겸 장관이 경기도 도의원들 상대로 특강하는데 네. 그 후에 이 지사와 면담했다. 이거는 경찰한테 압력 넣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후가 아니라 전에 왔고요. 예. 도의회에 그 강연에 참여하신 도의원들하고 한꺼번에 한담 잠깐 하고 가셨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경기도의회 강연을 오시는데 저를 뭐 보지도 않고 패싱해서 가버리면 또 반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상식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맞거든요. 또 이 일정은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몇 달 전에 잡혀 있었다고. 오래전에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내거나 날조 왜곡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공격하고 분열을 시키는 그런 행동이라 보여집니다.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판단이 가능하죠. 네,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음으로 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시끄럽고 갈등이 생기니까 민주당을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예. 저도 민주당의 한 당원이고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것이죠. 누구나 입당의 자유가 있고 탈당을 강요할 수 없고 출당도 법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당을 개인의 것이다. 특정 세력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머리에서만 가능한 생각입니다.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 대한민국 떠나라 이런 얘기가 똑같잖아요. 국민에게. 대한민국이 지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탈당 생각 전혀 없고. 네. 저의 당인데 왜 탈당을 합니까? 국감장에서 안희바뀜, 안희정 날리고 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뭐저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재명 죽이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정치적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또 죽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제가 취하는 정책이나 제가 가는 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정치판의 운명인데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겨내는 게 제 몫이고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좋은 환경에서 정치를 해온 게 아니라 나쁜 환경에서 싸워가면서 스스로 만들어 왔다고 자부하는데 이런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죽이기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런 뭐 일종의 압박, 공격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저한테 재산이 될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저의 정치적 자산이 될 거다. 정말로 사필 규정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제자리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밀물이 크면 썰물도 크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물이 빠지겠죠. 예. 사필 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경찰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자신 있습니까? 사필 규정이라고 믿는 게 그런 거죠. 누군가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덮어씌우고 뭐 음해하고 일부가 동의하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가더라.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하고 일부가 동의하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가더라.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배운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김모 씨 이야기, 뭐 이제는 또 제자리 가는 것 같고요. 뭐 조폭연루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뭐 일배했다. 그거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5,500억 지금 민영 개발할 거 공영 개발해서 그 돈 벌어서 우리 성남시에 혜택 줬다. 그거 사실인데 이런 거 뭐 고발하고 뭐 고발건이 많긴 합니다만 또 형님 건도 마찬가지죠. 그 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예. 저는 강제 입원 시킨 일이 없어요. 그 행정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이것도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냥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님이 하셨던 말씀, 멀쩡한 나를 동생이 시장 권력 위해서 이용해서 강제 입원시키려고 그런다라고 한 그 말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6년이 넘도록 예. 계속 저를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킨 폐륜화로 몰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경찰이 정치권에서 이거를 고발하고 수사하고 뭐 압수수색하고 뭐 언론 플레이하고 이러는 거를 보면 그냥 일종의 광기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마녀 사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쟤는 마녀야 이러면 제가 마녀가 아니면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진실을 찾아내고 예. 뭐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입장이고 예. 또 잘못이 있으면 처벌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일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하나만 비교해 보면 예. 김영환 씨 고발 당했는데 예. 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뭐 김부선 씨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일도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잖아요. 그건 뭐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거기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고요. 그 건에 관해서는 그럼 이 지사가 반대로 고소고발한 겁니까? 아니 뭐 제가 아니라 뭐 우리 가짜뉴스 대책단이 했는데 예, 선거법위반인가요? 예. 고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없고 최근에 무슨 이창윤 씨인가 뭐 예. 그 양반이 쓴 트위터 뭐 이런 걸 보면 수사과장한테서 뭐 수사기밀 유출된 뭐 그런 의혹도 좀 있고 김부선 씨가 수사관 2명 거치된 거 얘기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이제 좀 읽어보니까 뭐 제시하잖아요 원래. 제가 압수수색 당하면서 한번 읽어봤는데 형님이 정신질환이 있고 그 정신질환 때문에 결국은 교통사고 내서 중상을 입었고 누군가는 엄청나게 다쳤을 겁니다. 상대 차량이. 그리고 형님 어머니 때리고 뭐 흉악한 얘기하고 뭐 의회 난입하고 백화점에 가서 직접 단속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렇게 정신질환으로 이런 위험한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가족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에 따라서 진단하기 위한 각종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서 시행을 하다 저희가 이제 결국 그걸 하지 않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에 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이 내용을 싹 빼버렸더라고요. 형님이 2002년도에 뭐 어떤 의사를 정신과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조증 치료를 받았다든지 또 우리 형수님이 인정하는 대로 뭐 2007년에 조울증 증세가 있었다든지 또는 뭐 2012년 4월에 정신과 전문의가 이거 조울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치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또는 뭐 2012년 4월에 정신과 전문의가 이거 조울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치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서류도 다 있는데 예. 이거를 싹 다 빼고 전혀 치료받은 일도 뭐 진단받은 일도 뭐 평가받은 일도 없는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왜곡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네.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국토보유세 이런 얘기 해야지. 그건 의혹 다 정리합시다. 국토보유세. 그래요. 29일 날 출석할 때는 지금 고소고발건 여러 가지잖아요. 그 한꺼번에 다 조사받습니까? 저는 그날 다 하자고 합니다. 예. 뭐 제가 1,300만이 넘는 도민들의 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예. 한 시간이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시간 낭비할 수 없고 그냥 한꺼번에 다 하자. 그 대부분은 뭐 제가 관계 없거나 뭐 문제 없는 것이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뭐 정신질환 강제 입원에 뭐 직권남용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하도 참고인들 조사도 뭐 왜곡도 많이 해놓고 그래서 그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털어야죠 이번에. 예. 네. 여러 가지 꼭 있습니다만은 HHK 그 계정 흔히 말해서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주 관련은 네네. 저희 방송에서 이정열 변호사와 인터뷰도 했는데요. 네. 이정열 변호사의 주장을 옮기면 이 계정주는 김혜경 여사일 것이고 운영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 혹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랬더라고요. 예, 그렇게 추측 얘기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열 변호사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게 이정열 변호사께서 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 자기 이메일 넣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예. 그런데 네. 어쨌든 지사님은 전혀 아니다 이건 주장인데 그 HHK 계정주가 고 노무현 대통령에 관해서 막말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패륜죄 쓰고 그랬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지사가 그 트윗 계정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았다. 물론 뭐 패륜 트윗이나 막말 트윗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럼 전혀 몰랐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팔로워가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45만, 50만 이렇게 될 텐데요. 저는 새벽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답글을 달지 않습니까? 뭐 소위 팬가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쓰는 글이나 그 사람의 계정 특성을 모릅니다. 그냥 답을 하는 거죠. 왜냐면 소통이니까. 만약에 그런 험악한 얘기하는 사람 같으면 제가 안 하죠. 그 제가 쓴 트윗 글이 뭐 수만 건이 넘을 텐데 사실 누군지도 기억도 못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좀 지나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경찰 조사가 곧 나오겠죠 결과가. 경찰 조사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뭐 다시 또 오라 그래서 아마 또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변호사를 30년 했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제 아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조사 끝났어요. 뭐 사인 뭐 하고 지장 찍고 다 끝났어요 조사가. 그런데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가면 한 번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하는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그때 이제 뭐 비공개 출석했다 이런 기사가 일제히 뜬 겁니다. 그래서 이 황당한 일이잖아요. 뭐 저희는 원래 그냥 공개 출석 요구하면 그래서 얼굴 내고 그냥 갈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비공개 출석하자고 자기들도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해서 했는데 1차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이러더니 그 사이에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또 이미 조사는 끝났고 해서 돌아왔는데 이게 또 조사가 안 받고 집에 간 걸로 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아까 정책 얘기 좀 하자고 그랬는데 정책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이게 참 죄송하게 된대요. 하나만 그러면 하죠. 최근 뉴스가 났던데 경기도 고액 체납자 대여 금고를 강제로 열었다. 그랬더니 엄청난 돈들이 현금이 막 쏟아졌죠. 그리고 세금을 다 냈다. 뭐 자발적으로 미리 막 내고 그러더군요. 열겠다 이 말에.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왜 그동안 안 이루어졌을까? 고액 체납자를? 저는 성남에 있을 때는 다 했던 거죠 이게. 예전에 출국 금지, 인허가 취소, 가택 수색, 뭐 가가 호고 방문,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뭐 취소 소송, 재산 빼돌리는 거에 대한 소송. 경기도 차원에서는 뭐 저희가 성남에서 원래 하던 거, 그걸 대대적으로 늘려서 할 생각이고, 저는 이게 경기도에서 하고 싶은 제1의 그 정책 과제가 공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익 보지 못하게 하는 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게 하는 거, 누군가가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규칙을 지켜도 자기가 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건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세 정책입니다. 떼어먹지 못하게 공정하게 과세하고 반드시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떼어먹지 못하게 공정하게 과세하고 반드시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못 내는 사람은 또 면제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경기도에서만 체납된 게 뭐 2,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돈들이. 또 한 가지는요. 세금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상당수이긴 한데 상당한 숫자들은 또 있는데 안 내는 상습 체납자들입니다. 뭐 중복돼요. 우연히 한 번 안 낸 게 아니고 안 내는 사람이 많이 안 냅니다. 알고 있는 거죠. 집행하지 않더라. 독촉장 보내고 끝이더라. 5년 지나면 없어지더라. 이런 걸 아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정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정하게 세금 내는 사람 억울하지 않게 무임승차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방금 이것도 성남에서 하던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 성남시정을 할 때 이재명표 복지사업 네네. 꽤 알려졌었는데 네. 경기도에서도 뭐 이재명표 복지사업을 계속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남에서 호평받았던 청년 배당이나 산후조리 지원, 뭐 무상도 보건 이번에 다 통과됐어요. 예. 이제 내년부터 또 시작할 수 있게 됐고 좀 더 확대해야죠. 제가 경기도 예산이 22조가 넘는데 이걸 쥐어짜서 5%만 만들면 1조 원 아닙니까? 뭐 얼마든지 복지 지원 만들 수 있고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다. 제가 도정을 하면서 또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민들도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문제로 경기도지사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거죠. 어쨌든 뭐 이게 저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고, 근데 경기도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도정에 100%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문제로 도정의 총력을 다 못하는 게 죄송하기만 합니다. 경기도민한테 한마디 하세요. 그럼. 우리 도민 여러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누구보다도, 도정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진짜 도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은 드리고요. 이건 제가 지킬 자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제가 어떤 공직자보다 더 열심히 많이 우리 도민들을 일하고 있다 이 말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수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끝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는 수용하시는 겁니까?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는 나중에 봐야죠. 예를 들면 뭐 경찰이 지금 하는 태도로 보면 뭐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법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만 뭐 어떤 결론을 낼지도 모르죠. 예. 네. 예. 지사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시의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가수 이문세 씨가 16번째 앨범 발매를 기념하면서 음악 감상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김하진 기자 다녀왔다고요? 네. 김하진 기자 다녀왔다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정규 음반을 발표하는 거여서요. 그 음반에 수록된 곡을 한 곡 들려주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DJ로서 굉장히 또 인기를 얻은 가수잖아요. 그래서 좀 DJ 형식으로 앞에 이렇게 그 판도 놓고 테이블 판도 놓고 이렇게 좀 디제잉 하듯이 네, 음악 감상회를 진행했습니다. 몇 곡이나 실렸대요? 10곡 담았고요. 이문세 씨의 자작곡도 2곡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 고 이용훈 작곡가와의 불화설에 대해서 해명했나요?
네, 아무래도 질문이 좀 나왔는데요. 이문세 씨가 뭐 음반을 내거나 방송에 나오면 항상 좀 따라붙는 이야기여서 이날 그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또 최근에 또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또 불화설을 영상으로 만든 뉴스로 굉장히 가슴 아팠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있었던 상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또 기자를 대동해서 쇼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문제로 마음고생을 좀 했나 보죠? 네, 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고 억울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곡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뭐 음원 순위에서 뭐 상위권에 오르진 않았지만 이문세 씨의 이번 음반이 기존의 이문세 음악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또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장르, 다른 분위기가 많아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다,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어서 좋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 장르를 한 앨범에 담았나 보죠? 네, 전혀 다른 색깔의 장르가 있고요. 또 뭐 플라밍고 이런 류의 또 아주 색다른 장르도 있어서 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남태우 씨는 이문세 씨 노래 한참 좋아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딱 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이문세 씨가 이제 이종환 씨 밤의 디스코였는데, 아주 그, 당시에 신인이면서도 굉장히 그 독특한 음색과 기존의 통기타와는 또 다른 뭐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았던, 뭐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영훈 씨와의 아주 그 완벽한 한국 대중음악의 가장 완벽한 작곡가와 가수의 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문세 씨 라디오를 딱 들으면서 자라는 세대죠. 별이 빛나는 밤.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이종환 씨에서 넘어가는 시대. 물론 저 지방이어서 네.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었어요. 지방 별이 빛나는 밤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러긴 했습니다.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 DJ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굉장히 많았죠. 도대체 누군지 알 수 없는. 각 방송, 지방 방송마다 다 있었으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일정하게 팬덤을 구성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 프로가 워낙 유명하지만 대부분의 DJ들이 다들 그 굉장히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문세 씨 노래 중에 좋아하는 곡 있어요? 저요? 예. 이문세 씨 노래는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 대중음악 명반에 그 이문세 씨 뭐 1집, 4집 뭐 엄청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다 좋아하죠.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뭡니까?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뽑기는 어렵습니다만, 즐겨 부르는 노래 뭡니까? 분위기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만약에 불러야 한다면, 네. 저 가장 짧은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귓가에 추적이던 파랑새, 마음을 바닥이던 파랑새, 부시시 날개짓이 예뻤어.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랑새,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구고 물결처럼 먼 하늘로 날았네. 삐리삐리삐리 파랑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 취적임이 들리네. 삐리삐리삐리 파란 눈물 자국 취적임이 들리네. 삐리삐리삐리 파란 눈물 자국이 삐리삐리삐리 내 마음에 물들이네. 제가 안 잘라도 좀 알아서 좀 그만둬 주실래요? 제가 원래는 이제 옛사랑 이런 노래 해볼까 했습니다. 가을의 분위기에. 근데 그 3절 가지고 한 15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초기작이죠. 84년작 파랑새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김 기자 파랑새 노래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때 태어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네, 태어나지 네, 않았는데. 그렇죠. 네. 생전의 노래이기 때문에. 네. 오준용민 동영님께서 끌어내라 이렇게 딱 네 자 적었네요. 오늘은 끌어내랍니까? 끌어내라. 예, 노래를 제가 마음속에 있는 노래 다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문세 씨가 음악 감상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쇼케이스하고 다른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신보를 소개하는 형식은 똑같은데요. 근데 쇼케이스에서는 이제 직접 그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그리고 타이틀곡에 한해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음악 강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 음반을 다 노래를 한 곡 한 곡씩 들으면서 설명을 하는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세 씨 16집? 네, 16집이에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다른 얘기 봅시다.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화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재민이라는 친구인데요. G.O.D의 육아일기에 나왔던 그 재민이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예. 이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네. 그 재민이가 왜 화제가 됐어요?
어제 방송에서 이제 같이 걸을까 방송에서요. G.O.D가 그 재민 이제 씨라고 해야겠죠. 재민 씨와 이제 영상 통화하는 장면이 흘렀는데요. 예. 지금 21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G.O.D 멤버들도 놀랐고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서 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기였던 재민이가 벌써 성인이 됐군요. 네, 그때 3살이었는데 성인이 됐죠. 그래서 3살이었는데 성인이 됐죠. 그래서 소맥을 먹는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술을 한 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제작진이 이제 재민 씨가 이제 소맥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알렸더니 이제 G.O.D 멤버들 굉장히 좀 얼굴 표정이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겠죠. 네, 당시 육아일기가 상당한 인기였잖아요. 네,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남태우 씨? 네, 저는 뭐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30대 뭐 초중반 이랬기 때문에 도저히 육아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많지 않은 나이인데 G.O.D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삼촌들이 저렇게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보고 뭐 훈훈했습니다. 근데 육아 프로그램이 당시 최초였는데 2000년도에 네. 10여 년 지나서 요새 또 육아 프로그램 다시 인기였잖아요, 한동안. 네. 육아 프로그램이 인기 있고 먹방이 또 인기 있고 그런 이유는 결국은 대리만족이 아닌가. 네, 요즘 다들 맞아요.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하니까 네. TV를 보면서 육아하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또 먹방 같은 것도 내가 먹어서의 즐거움보다 남이 먹는 걸 보면서 즐거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특히, 같은데 네. 시사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리만족이 커지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뭐 휴머니티 가득해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불황이나 사회경제적 구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응당할 수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것들의 영향이 아닐까 싶고 프로그램 차이가 재민 씨 나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아마추어 같지만 풋풋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조금 상업주의 같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연예인들의 또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인기를 세수가 좀 볼보로 되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대리만족보다는 직접 국민들의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최근 H.O.T 콘서트 있었죠. 네, 네. 했죠.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팬들, 이제 콘서트를 직접 관람한 팬들이 4만 명이 넘었고, 4만 그 명. 바깥에도 그 비슷한 숫자의 팬들이 기다렸다고 해요. 네, 직접 티켓을 구하지는 못하고, 밖에 계신 분은 어떻게 해요? 공연장 밖에서 응원을 하면서, 응원하면서. 네, 소리가 살짝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H.O.T에 열광했던 소녀 팬들은 지금 다 중년이죠. 그렇죠. 나이가 좀 네.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도 따로 공연장에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야, 이번에 그 잭스키스하고 맞대결이었죠. 네, 같은 날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근데 네. H.O.T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스코어를 보니까 그렇게 단언해도 됩니까? 잭스키스가 이제 2만이었나요? 근데 겨우 채웠나 뭐 그렇고 이게 4만인가 그래서 잭스키스 팬들을 섭섭하겠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잭스키스가 저하고 인연은 더 있습니다. 대구 출신도 있고 구미도 있고 해서 반가워는 합니다만 어쨌든 H.O.T가 조금 승리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H.O.T 같은 문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굉장히 비판적 문화평론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좋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H.O.T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네. G.O.D도 콘서트 계획이 있다고요? 네, G.O.D가 내년에 데뷔 20주년을 맞이해요. 그래서 올해 11월에 그 음반을 발표를 하고 이제 12월부터 콘서트를 엽니다. G.O.D 콘서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G.O.D 콘서트는 뭐 국민그룹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뭐 저는 최근에 아이돌 못지않게 바로 매진되지 않을까. 저는 뭐 어떤 인맥을 이용해서라도 갈 수 있다라면 제가 말석에서 한번 참여해 볼까. 또 제가 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G.O.D 콘서트는 지난주 금요일에 티켓 예매를 했고요. 서울 공연에 하면서. 끝났습니까? 네, 10분 만에 다 매진됐습니다. 10분.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H.O.T 4만 명 왔었다고요 그때? 네, 4만 5천 명 가까이. G.O.D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죠. 됩니까? 네. 야, 대단하네요 다들. 네. 티켓 파워가.
G.O.D는 단일 멤버들 자체 팬덤이 굉장히 좋고 또 이분들이 영역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현재 또 윤계상 씨 같은 경우 배우로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영역이 다양해서 오히려 H.O.T.만큼의 강렬한 어떤 그 하이틴 이미지는 없겠지만 국민 그룹으로서 많은 분들이 훈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연령대가 또 넓고 저는 굉장히 히트할 거라고 봅니다. 원래 제가 저번에도 언제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체하고 나서 각자 잘 나가면 네. 다시 잘 안 뭉치거든요. 그렇죠. 각자 잘 못 나갈 때 다시 뭉치고 이러는데 지금 G.O.D나 H.O.T는 다들 개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래서 또 더 뭉치네요.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방 공연도 한다고요? 네, 부산과 대구에서도 공연을 열거든요. 그래서 지방 팬들도 서울에 오지 못하는 팬들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부산, 대구. 네. 예. 11월에 개최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G.O.D의 육아일기가 한창 핫할 때 혜성같이 등장했던 가수가 또 보아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정규 9집을 들고 컴백했다고 합니다. 김하진 기자 역시 소케이스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 씨도 2000년에 데뷔해서 이제 곧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로 18년 차의 가수인데요. 굉장히 재민 씨 보는 것처럼 근데 감회가 새로운데 보아 씨도 이번에 전곡의 작사 작곡에서 타이틀곡 우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노랫말을 썼습니다. 그래요? 타이틀곡이 우먼 노래 가사 내용이 조금 뭔가 의미심장할 것 같은데. 네, 제목처럼 이제 여성의 당당함, 자기 자신의 그 빛나게 하자, 이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보아 씨에게는 그거 안 받아왔나요? 이 작가님 응원합니다 이런 거 뭐. 네, 못 받아왔어요. 아,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바빠서. 그런 걸 받아오시나? 보아 씨 좋아하시나요? 아니 뭐 예. 네. 보아 씨도 거의 원로급 아닙니까? 이제 20년. 원로죠, 네. 원로신데. 근데 워낙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그러니까, 예. 근데 그 김하진 기자는 쇼케이스에 갈 때 저를 그 뭐 서브로 케이스로 데리고 다니시기로 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예. 못 갔네요. 여기도 따라갔으면 제가 좋았을 텐데. 방송에서 사심 담긴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G.O.D 때도 따라가고 싶네요. 예. 우먼이라는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당당함을 좀 녹인 곡인데요. 보아 씨가 이제 30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은 뭐 아이 둘인 친구도 있다. 그리고 요즘 부쩍 청첩장을 자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이제 자신의 단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너의 장점을 잘 살려서 당당하고 당차게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도 자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은 팬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영화 얘기로 가봅시다. 한 주간 화제가 된 영화. 이번 주에 얘기해볼 영화는 미스백. 미스백 어떤 영화입니까? 예, 이번에 개봉한 지 며칠 됐죠. 한지민 씨 복귀작이고요. 김시아 씨 아역에 그리고 이희준 씨 이렇게 나오는 작품이고요. 이지영 감독의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미스 백이고요. 이 백상아라는 인물인데 자신을 지키려 여자가 전과자가 된 인물이고요. 세상과 등지고 이제 살아가던 사람인데 버려진 아이 지은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을 지키려 여자가 전과자가 된 인물이고요. 세상과 등지고 이제 살아가던 사람인데 버려진 아이 지은을 만나게 되면서 그 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친구를 이제 돌봐주면서 둘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좀 다뤘다고 하죠. 아동 학대를 다룬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이 영화를 만든 이제 이지영 감독이 굉장히 좀 젊은 감독입니다. 지금 한 81년생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번지 점프를 하다 2000년에 연출부로 영화 일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딱 20살에 시작했네요. 굉장히 일찍 시작했고 좋은 글씨의 스크립터 우한세계에서 윤색 그리고 미스버에게서 감독으로 데뷔하게 됐고요. 현재 2주차인데 지금 한 50만 정도. 원래 이게 손익분기점이 80만이니까요. 손익분기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이 영화가 지금 개봉한 2주가 됐는데 뒤늦게 입소문이 나면서 서서히 흥행고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그 내용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본 사람들이 주위에 이제 많이 퍼뜨리고 있고 또 다시 한번 보는 관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뒤늦게 입소문을 타는 영화들이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김 기자 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봐서 그래서 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니까 영화관에 가면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남태호 씨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본 사람들 영화 추천 막 하고 이럽니까? 제가 본 영화로 하려고 했었으나 제작진이 최근 최신작을 좀 소개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제가 원래 고전을 가져왔다가 제가 밀렸습니다. 예. 근데 이 작품은 그 대작이 아니기 때문에 80만이 손익분기점일 정도면 중규모 정도거든요. 뭐 큰 영화는 아니죠. 거기서 이제 입소문이 나게 됐고 500개 정도 스크린으로 출발했다는 거 보면 대작은 아니거든요. 500개 정도 스크린으로 출발했다는 거 보면 대작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지금 좋을 수가 있다. 다른지 최근에 나온 영화들 아시다시피 추석 쪽에 보면 물개가 나왔죠. 예, 물개가 협상을 잘해서 그 명당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명당이 보니까 안시성이었단 말이죠. 근데 안시성도 썩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편은 물개 협상 명당은 다 100억 이상입니다. 물론 안시성도 그렇습니다만 이 세 편이 다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로 지금 한국 영화계가 굉장히 많이 아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중규모 이하의 영화인데 한지민 씨의 연기가 돋보이면서 조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개가 협상을 했으면 어떻다고요? 물개가 협상을 해서 명당 자리를 찾았는데 그 명당 자리가 안시성인 줄 알고 갔더니 안시성도 그다지 명당은 아니었다. 그거 준비한 멘트죠. 그렇죠. 네, 최근에 추석을 기점으로 한국 영화 100억짜리 이상 영화들이 참패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준비는 안 터졌어요. 네. 그런데 2초 만에 이 정도 설명할 수 있는 평론가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반응은 없군요. 예. 다른 얘기 봅시다. 대중문화예술상 지난 24일에 열렸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대중문화예술상 이런 게 있었나? 올해 9회째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많은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노력하신 분들이 상을 받는 건데요. 올해는 사실 그 참여하신 분들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긴 했어요. 누가 참여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이제 화관 문화훈장을 받으러 그 시상식 당일날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어 중이었는데 귀국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애할까요? 이 코너에 방탄소년단은 매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네, 아주 저보다 더 고정 member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뭘 해도 화제가 됩니다. 문화훈장 받았네요. 네, 화관 문화훈장 받았습니다. 화관 문화훈장 축하드리고요. 내년 대중문화예술상에는 우리 남태호 씨도 한번 이름 넣는 걸로. 내년 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 작가님께서 그런 기대를 해주신다면 아니 기대라기보다는 뭐 이 작가님의 방해만 없다면 조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 김주혁 씨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군요. 네,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곧 이제 소속사 직원들 또 동료들이 모여서 김주혁 씨의 추모 1주기 행사도 한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받은 문화훈장 어떤 거예요? 네, 문화훈장에는 뭐 금관, 은관, 보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방탄이 받은 화관은 이제 5등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글 기여에 확산한 공을 인정받아서 받았습니다. 이 방탄소년 멤버들이 훈장 받고 다 수상 소감됐다고 하는데 네. 이분들이 참 말씀을 잘하시더라고. 보셨어요? 말 굉장히 잘하죠. 어디서 공부합니까? 근데 모든 멤버들이 저도 좀 느꼈는데 다른 아이돌 그룹보다 말을 굉장히 잘해서 그리고 늘 방탄소년단이 상을 받으면 리더인 RM군이 대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RM군이 멤버들을 더 많이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멤버들도 한 명씩 말을 길게 했습니다. 학원 다니진 않을 텐데 말을 잘해요. 이분들이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들이 그 주요 정당의 대변인보다도 훨씬 더 멘트가 값지고 좋은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봐도 보입니다. 정치 혐오 조장하는 겁니까? 혐오 조장 아니죠. 정치가 더욱더 이제 방탄소년단처럼 사랑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나래 씨도 받았네요? 네, 박나래 씨도 받았고요. 앞으로 더 망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파격적인 의상을 또 입고 왔어요. 정부가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가수 카밀라 씨의 아버지가 네. 우리 방송 팬이라고 계속 댓글 남겼잖아요. 네. 계속 댓글 남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남태호 씨가 다음 주에 카밀라 노래를 연습해서 오겠다. 맞아요. 이렇게 네. 공약 걸었는데 카밀라 노래 연습했어요? 조금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예.
일단 까밀라 씨 노래를 제가 들어본 까밀라요? 카밀라 씨 노래를 들어본 결과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폭발적 가창력과 약간 조금 목소리 톤이 낮은데 굉장히 맑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풀한 느낌을 굉장히 받았고 싱글이죠. 그 대표가 It's Alright 그리고 Sweet Morning 둘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Sweet Morning은 약간 발랄한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는 느낌이라면 It's Alright은 상처받고 고통받는 저 같은 뭐 이 작가한테 어떤 탄압받는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미로운 노래 좋았습니다. 오늘 어떤 거 준비했습니까? 둘 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다가는 이 대형 신인 가수의 앞길을 망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자제해야 되겠다. 뭐 집에 오늘 이렇게 쭉 나갑니다 앞에. 근데 제가 했다가 집에 못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좀 아버님께 폐가 될 것 같아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아직 부를 엄두가 좀 안 나네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준비하는 거 부르시면서 시간 되면은 마이크 자동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르라고요? 예, 부르세요. 예. 그게 기억이 집에 오는, 그까지밖에 모르겠네요. 준비 안 했네요. 하긴 했는데 이게 노래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거짓말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자, 두 분 말씀. 아버님, 이게 아니고,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하세요. 예, 다음 주에 한 번만 제가 예. 제대로. 예. 또 말씀은 여기까지만.